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 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시계 제로의 포스트 조국 임명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정의당의 행보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이신 여영국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정의당 존중이라는 입장인데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로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우선 정의당이 이제 여러 고심 끝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은 20년이 넘는 우리 국민적 또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공직자들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정기관을 만들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건 이해창 당시 그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검찰의 집단 반발, 항명 사태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기관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이런 부정부패 문제가 해소가 제대로 안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했는데, 네. 바로 이런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권력기관의 좀 기득권 문제, 또 불평등 문제 이런 걸 좀 해소 제대로 하려면은 우선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사법개혁이 제대로 좀 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그런 대의를 위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이 결정에 정의당 당초 조건부 사퇴를 요구하려다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이야기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선거법 개정 연대를 위해서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조건부 사퇴 요구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없었고요. 여러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한 가닥이었고, 네. 우리 처음부터 정의당은 청문회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하고 연동해서 마치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선거법은 사실상 6월 말까지 결정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을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8월 말로 연기를 한 거란 말이죠. 8월 말까지로. 6월 달에 이걸 연기를 했는데 8월 달에 조국 청문회가 열릴 거라고 누가 예상을 좀 했겠습니까? 네. 전혀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하고 이번 조국 후보자 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공식 SNS 그리고 당원 게시판 등에 그래도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던 여론이 상당히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년 당원들도 흑수저들의 상실감을 외면했다 이렇게 토로한 바가 있는데 당내 이런 경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우선 청년들은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문제, 신분이 대물린 데는 이런 문제에서 얼마나 청년들이, 분노하고 또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네. 그동안 정의당은 이런 한국 사회의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던히 좀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네.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문제 전면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이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자. 그래서 청년들의 이런 분노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한마디도 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사법개혁 문제도 이런 불평등 문제, 바로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좀 고뇌 어린 결단이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들은 끊임없이 이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을 할 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편 이제 보수 야당들 국정조사도 해임안 등으로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미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중심의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보면요,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그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범위한 압수수색, 또 전격적으로 조국 그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소환도 없이 기소를 하는 네네. 뭐 이런 거까지 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계자 구속 영장까지 이 청구하면서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강범위하고 강범위한 수사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구성하더라도 과연 이보다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문제를 좀 논의해도 된다. 좀 이런 좀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의 이제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학 입시 문제에 전면적으로 손을 대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하지만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도 상당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개혁 공약이라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한두 달 전에 논쟁이 되었던 자사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바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좀 그래도 우리나라 이 좀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가는 학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신분의 대물림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바로 이런 자사고 그 특권 교육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제대로 좀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교육개혁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노동개혁이 안 되면 전혀 저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나 부모들이, 아니, 비정규직이나 뭐 이런 노동자들이 지금도 대법 판결이 나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자식만큼은 저런데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할 거지 않습니까? 막 그런 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어야 교육 불평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그런 문제를 좀 잘 보면서 좀 균형감 있게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좀 힘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한편으로 국회가 조국 정국에서 이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야의 대일 강경 발언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야 5당이 힘을 모아서 만든 비상협력기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엊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의 그 정책 질의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전 국민들이 나서서 뭐 불매운동도 벌이고 또 정부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로 대체하는 이런 뭔가 전 국민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넘어서가는 그런 결의들을 좀 했는데, 네네. 불과 이제 한 달 전부터 조국 내전에 휩싸이면서 이런 국가적 의제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좀 이런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물론 총리께서는 엊그제 조국 장관들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그날 국무회의 때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까지 대통령 주소로 구성을 좀 해서 정부는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모든 에너지가 이제 이런 정쟁으로 휩쓸리다 보면은 이런 과제들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좀 이런 과제는 놓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